세계화 속에 그 내셔널 팔리틱스를 이야기를 하려면 도대체 내셔널, 적어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먹고 사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사람들은 뭘 디자이어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툭하면 민생이라고 그러는데, 민생이라는 게 할 말 없으면 내뱉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이슈가 되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한번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1차는 일단 문제가 도대체 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대응하는 나라로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을 볼 텐데, 아까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왜 프랑스, why not 스페인, why not 포르투갈, 왜 다른 나라를 보지 않느냐. 세계 모든 나라는 볼 수 없고, 이거를 볼 수 있는, 이 세 나라를 보는 이유는 전형적인 흔히 말하는 비교 정치 경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코디네이션을 하는 나라들의 전형, 흔히 자본주의 타입으로서 하나는 리버럴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체제라, 그게 대표적인 미국이라면 영국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또 하나는 스테이티스트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프랑스, 한국이 이런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셜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유럽형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노르딕 칸츄리가 그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쟁의 이기도 하고, 스몰 칸츄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의 글로벌라이즈된 세계에서 이 메이저 칸츄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보자라는 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장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1990년대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시기였냐?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게 보통 보면 일본의 소니나 도요타 그러면 또는 미국의 GM, 그럼 그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사실은 그 나라에서 나는 기술력과 그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 인력의 연구 캐퍼빌리티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디자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물론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국 중심의 어떤 생산 체제를 해서 그거를 수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어오면 밑에 세츄레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부터 이게 미국이 먼저 치고 나오기 시작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흔히 말해서 생산이 세계화된다 이런 뜻인데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1990년대 초반의 사례만 한번 들어보면, 일본은 일본 부품업자들, 흔히 말해 게레츠나 서브 컨트랙팅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술력이나 이런 걸 발달으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80년대 밀렸잖아요. 밀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그 자본력과 자기의 디자인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대신 자기 하이텍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싼 임금이나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값이 싸지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일본이 참다가 못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 되면 동남아시아로 나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소니나 도요타의 테크놀로지와 동남아시아의 싼 노동력이 결합해서 미국 시장에 수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드스타나, 당시로 금성이죠, 그 삼성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 임금이나 이런 거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낮는데 임금은 저쪽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 똑같은 시장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없이 먼지만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살든지 살려면 자기도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